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미국이 어떻게 빚더미에 앉은 신생국에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대체 어떻게 막대한 빚에 허덕이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엔 바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의 비전이 모든 것의 토대를 마련했죠. 그때 미국은요,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독립전쟁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고요. 각 주들은 사실상 따로 놀고 있었죠. 국가로서의 신용도는 바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해밀턴의 진짜 대담함이 드러나는데요. 이 난장판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계획을 내놓습니다. 첫째, 연방정부가 주들의 빚을 몽땅 떠안아서 하나의 국가부채로 만들자. 둘째, 이 경제를 컨트롤할 중앙기구, 바로 국립은행을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제조업을 키워서 산업강국으로 가야 한다. 정말 파격적이었죠? 해밀턴의 이 세 가지 계획이 모여서 바로 아메리칸 시스템이라는 더 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강력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국가 신용을 쌓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또 내부 인프라를 쫙 깔아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하나의 강력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청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100년간 미국의 길을 비춰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밀턴 덕분에 금융 시스템이라는 뼈대가 딱 잡히니까 미국은 드디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거죠. 바로 농업 국가에서 공장이 돌아가는 산업 국가로의 엄청난 대전환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고 물건도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던 그런 시대였어요. 느리고 조용했죠. 대량 생산? 그런 건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불씨가 정말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세뮤얼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당시 세계 최강이던 영국의 방직 기술을 미국에 몰래 들여왔고요. 프랜시스 로웰은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공장을 세웁니다. 이 혁신의 바람이 미국 북부 전역으로 확 퍼져나간 거죠. 특히 이 로웰 공장은요, 진짜 게임 체인저였어요. 왜냐하면 모카솜을 넣으면 옷감이 되어서 나오는 모든 공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당시로서는 드물게 여성들을 고용해서 돈도 벌게 해주고 교육기회까지 줬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장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경제가 막 성장하다 보니까 이번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나라가 너무 넓은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대체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이냐, 이게 새로운 과제가 된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2만 8천, 이게 제곱마일이거든요.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미국 땅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2배로 뻥 튀겨진 겁니다. 이렇게 넓은데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한 나라겠어요? 운송수단이 절실해진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했겠죠. 바로 이겁니다. 교통혁명. 처음엔 운하를 파고 그 다음엔 철도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물건을 나르고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을 그냥 극적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대륙이 말 그대로 압축된 셈이죠. 이 교통혁명의 활용점정은 바로 에이브레임 링컨이었습니다. 당시 철도 폭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는데 이걸 하나로 통일시키고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를 빨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이게 단순히 길을 내는 게 아니라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는 그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던 북부와 남부의 갈등이 결국 터져버렸고 미국은 남북전쟁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당시 남부와 북부는요, 그냥 다른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북부는 공업 중심이었으니까 자기네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자고 했고요. 반대로 남부는 농산물 수출로 먹고 사는 지역이라 관세가 높아지면 보복을 당하니까 결사반대했죠.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인프라, 철도가 전쟁의 승패를 갈라넣습니다. 북부는 촘촘하게 깔린 철도망 덕분에 군대랑 보급품을 남부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어 날랐거든요.
이게 전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로 작용한 거죠. 이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은 과거의 경제적 분열을 끝내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의 국가 그리고 하나의 시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에요. 100년 전 해밀턴이 꿈꿨던 그 아메리칸 시스템이 드디어 완성되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마지막 방점을 찍은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869년 그토록 염원하던 대륙 횡단 철도가 드디어 완성되고요. 그리고 1913년 헨리 포드가 바로 그 유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철도가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자동차를 마구 찍어내도 그걸 사줄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쫙 깔리게 된 거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딱 맞물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100여 년 전에 해밀턴이 그렸던 그 큰 그림, 즉 강력한 금융, 제조업 육성, 국가 인프라라는 비전이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빚더미 위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뤄낸 정말 믿기 힘든 성과죠. 해밀턴의 비전에서부터 헨리 포드의 혁신까지 미국 경제는 지난 200년간 정말 쉼없이 진화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혁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